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문제를 쉽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윗글을 읽어봤을 때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었나요? 그런 상황 제시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1번이 답일 것 같은데 2번 봐볼까요? 감정 노동의 개념과 대표적 양상이라고 하는데 감정 노동의 개념이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 단락에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감정 노동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생활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 양상은 몇 문단에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죠. 그럼 얘 맞고요. 그다음 감정 조절 전략이 추구되는 과정 아까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죠? 방금 본 부분에서 그렇죠. 네 번째 단락에서 여기 있었네요. 네 번째 단락에서 평가하고 결정하고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3번도 맞고 감정 부조화의 지속이 초래하는 결과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감정의 부조화 상태가 지속이 되면 거짓자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뭐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우울증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 문단. 그 다음에 5번에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감정 조절 전략은 몇 번째 단락부터예요? 네 번째 단락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 그 답은 1번이 틀렸죠? 2번 A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어디냐면 그렇죠. 감정 노동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고 그것의 특징을 설명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특징을 설명해주고 분류해주는 얘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봐봐요. 대상 의의를 제시했다. 의의 제시한 거 없어요. 그죠? 의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유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상이 변하는 과정, 변화 과정 얘기 없었어요. 전망도 예측하지 않았고 그럼 3번 대상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몇 가지였었어요? 세 가지. 뭐였죠?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 특성 세 가지로 분류했죠. 근데 가강문 특성 밝혔죠? 그럼 답이 3번이겠네요. 재산의 구성 요소를 나열했다. 요소는 있지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을 말하진 않았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3번이고 31번으로 갈게요. 육구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반응인가 봐볼까요? 1번 감정 조절 전략 중에는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 유용한 전략도 있다. 그렇죠. 일시적인 감정 조절에 유용한 거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아까 세 가지 감정 조절 전략 중에 누구하고 누구였었어요? 회피 분산이랑 회피 분산 조절 전략하고 지지 추구 전략이었죠. 그럼 얘 맞네요. 그럼 2번 주의를 분산시키는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하면 그게 이제 회피 분산이잖아요. 회피 분산 전략을 구사하면 궁극적인 감정 조절이 가능하겠군. 궁극적인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건 아까 하나였잖아요. 능동 전략이었잖아요. 얘는 아니네요. 회피 분산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답이 2번일 것 같아요. 3번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군. 그게 아까 몇 번째 단락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A 부분의 중간 부분에 보면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봐볼까요? 여기 보면 공감적 배려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대응해서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2번 답지도 맞는 거 아닐까요? 2번 답지라네. 3번 답지도 맞는 거죠. 그죠? 얘도 맞네요. 그럼 4번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거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교류 이게 감정 조절 전략 중에 몇 번째? 세 번째 지지 추구 전략이잖아요.
이거를 통해 감정 조절할 수 있겠군. 그렇죠. 세 번째 지지축의 전략을 쓰는 거니까. 5번 상급자나 동료들의 인정. 이건 아까 뭐였죠?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직무 특성이었죠. 직무 특성이었기 때문에 감정들의 직무 특성 중에 그 A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달러 A 부분에 보면 세 번째 조직 특성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상급자나 동료들의 인정.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적 지원이었는데 사회적 지원에는 대인관계에서 얻는 인정이나 조언, 그 다음에 또 물질적 지원까지 다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맞고, 그럼 틀린 건 당연히 2번.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봅시다. 32번.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표면행이에요. 니은은 내면행이에요. 표면행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감정 표현에 맞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감정에 맞게 그 조직의 감정 규칙에 맞게 위장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 부조화를 겪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내면 행위는 실제 감정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내면화하게 하는 거라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보기를 보면 감정 노동에는 여러 측면의 감정이 작용하는데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 이게 이제 표면 행위일 것이고 솔직한 내면의 감정, 그게 내면 행위일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봐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1번 답지를 보니까 기억은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내면의 감정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는 표면 행위가 아니라 내면 행위이죠. 니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틀리지 않았을까요? 틀렸고 기억은 내면의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이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표면 행위는 겉에서 하는 것과 내가 위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니은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맞춰 니은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맞춰 내면의 감정을 위장한다는 위장하는 거는 내면 행위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위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는 표면 행위인 기억이에요. 그럼 얘 틀렸죠. 그죠? 그럼 4번 니은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과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이 다르다. 감정이 다른 건 실질적인 감정과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른 거는 위장하는 거니까 기억이에요. 이 아니에요. 네, 5번 니은은 외적으로 표현된 감정에 맞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바꾸는 것. 바꾸는 건 위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표면 행위인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답은 2번이 맞겠네요. 쉬운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3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영희는 A 호텔에서 안내 업무를 맡고 있대요. 영희가 맡은 업무는 손님들의 나이나 성향이 다양하여서 힘들대요. 이게 이제 직무 특성인 거잖아요. 직무 특성에 의해서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지만 지배인으로부터 동료 직원들까지 자신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 일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까 조직 특성에서 볼 수 있는 뭐였어요? 사회 지원이었죠.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대인관계에서 얻는 거, 그 다음에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C번
가끔 영희는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손님도 웃으며 맞아야 하는 것에 짜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감정의 부조화 상태인 거잖아요. 감정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표면행위인 거죠. 감정 부조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손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대요. 극복하려고 한다는 건 감정 조절 전략을 추구한다는 거죠.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는데도 손님을 대하며 밝은 표정을 보여야 할 때 우울감을 느낀대요. 이게 이제 감정 부조화이죠. 그럴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땐 오늘 친구랑 무슨 영화를 보러 갈까? 업무랑 상관이 없는 엉뚱한 상황을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오늘 친구랑 무슨 영화를 보러 갈까라고 하는 게 지지 추구 전략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거다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요거는 업무랑 상관이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회피 분산이에요. 회피 분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이 쉬워지죠. 1번 A 부분. A 부분 아까 어떤 거였어요? 성향이 다양해서 힘들다. 직무 다양성이 높다. 그렇죠. 직무 다양성이 높은 거죠. 직무 다양성이 높아서 힘든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맞고요. B번. B는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극복해낸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지원이 있어서 풍부해서 업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맞죠? C. 능동 전략을 사용해서 C는 감정 조절 전략을 구사하는데 능동 전략을 구사한대요. 어느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고 짜증이 느끼기도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극복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능동 전략을 사용해서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봅시다. 4번 D. 현재 상황을 외면해서 감정 부조화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있다. 감정 부조화 느끼죠. 우울함을 느껴지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감성을 그래도 외면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5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회복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실질적으로 만나서 감정을 토로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토로하고 공감하고 조언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전략을 추구. 이거는 지금 설명 자체가 5번 답지는 지지 추구 전략을 설명한 건데 우리가 앞서 봤을 때 2번의 내용은 회피였잖아요. 회피 분산이었잖아요. 그러니 5번 답지는 설명이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3번은 당연히 그럼 맞게 되는 거네요. 능동 전략을 사용해서 부정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거 맞는 것이 되네요. 답은 5번 여기까지입니다.